제가 이걸 대표 세무사의 영업 기밀이라고 한번 말을 붙여봤어요. 이게 스테로이드처럼 잘만 쓰면 정말 파워풀한 효과 방법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어설프게 따라하면 독약이 될 수 있죠. 요새 수요도 많고 반응도 좋고 효과도 굉장히 좋은 컨설팅 3가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 사근복입니다. 사근복은 이제 사내 근로복지기금의 줄임말인데 생긴 지는 제가 알기로 한 30년 넘게 됐어요. 되게 오래전부터 있던 거예요. 이게 뭐냐, 사내 근로복지기금. 이름 그대로 기금을 하나 설립하는 건데 이유는 너희 회사 직원들을 위한 복지기금을 써라 라는 거예요. 취지는 너무 좋아. 취지는 너무 좋은데 예전 같은 경우는 너무 제한도 많이 걸려 있고 실제 운영이 원하던 방향, 그런 복지기금 쓰이지 않는 경우도 꽤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많이 있었죠. 아예 기금을 설립하는 거예요. 별도의 하나 단체를 설립하는 거지, 기금이라는. 그래서 계좌도 따로 나오고 그리고 돈도 따로 운영하는 거고. 이제 사근복은 이해되셨죠? 그럼 이걸 어떻게 하냐면 완전 분리를 시키는 거예요. 우리 회사일 수도 있고 뭐 개인 사업자일 수도 있고 병원일 수도 있어요. 내가 기금 하나 설립해서 거기에 돈을 출연시키는 거지. 그걸로 저는 끝. 이제 저는 끝이야. 더 관련할 게 없어. 뭐가 끝이냐? 100% 경비 처리가 돼요. 내가 1억을 기금을 출연했다. 이 출연 기금에서 어떻게 쓰든지 간에 저는 이제 상관할 바가 아니고 나는 우리 사업체에서 1억이 그대로 경비 처리가 돼요. 절차가 그렇게 복잡하진 않은, 조금 복잡할 수 있어요. 일단은 이제 어차피 여기서 노무사님이 끼긴 해야 돼요. 노무사님이 끼는데 근로자 대표도 한 명 뽑아야 돼. 그러니까 뭔가 노사 간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기를 하면서 난 돈을 어떻게 쓸 거고 이런 계획을 쓸 거다라는 것들을 하나 이제 협의를 해야 되죠. 그 돈을 어디에 써요? 이제 그게 다 사람마다 달라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잘만 활용하면 엄청나게 큰 혜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 하나부터 시작해서 예를 들어 뭐 복지를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게 뭐 식대일 수도 있겠죠. 그런 걸 수도 있고 주거 비용을 확대될 수도 있는 거고 대출도 확대될 수도 있는 거고 되게 여러 가지 방안이 있다. 직원들 월세 내주고 여러 가지 비용으로 가능한 거죠. 복지를 위해서라면 대출해 줄 수도 있고. 그냥 내 사업으로 월세 비용 처리 직원들 거 되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왜 내가 사건복을 따로 파서 해야 되냐? 그치. 우리가 예를 들어서 월세만 따지더라도 우리 기숙사 구해서 우리 사업체에서 바로 비용 처리할 수도 있겠죠. 근데 포인트는 이제 2가지예요. 첫 번째, 진짜 기숙사 맞냐가 일단 포인트가 될 수도 있어요. 진짜 기숙사인데도 일단은 레이더망에 걸려서 뭔가 하지 않아도 될 소명을 해야 될 수도 있는 거고, 하지만 실제면 소명하면 되겠죠. 근데 이제 2번째 이슈가 가장 큰 건데, 이 내가 직원들한테 뭔가 해주는 복지성이 상여성으로 구분이 될 수 있다고 하면은 거기에 부과되는 게 2가지가 있어요. 4대 보험료 그리고 퇴직금. 요 2가지 이슈가 있다. 그럼 4대 보험료도 추징당할 거고 퇴직금도 나올 거고. 그러니까 더 쉽게 생각하면 이거예요. 내가 그냥 원래는 100만 원을 월세로 지원해 주는 거랑 100만 원을 급여로 지원해 주는 거 차이가 되게 커요. 똑같은 지원인데 급여로 100만 원을 주면 근로자들은 100만 원을 못 가져가요. 4대 보험료 9.6% 떼고 퇴직금도 13분의 1 떼면은 90만 원 이하로 가져가는 거죠. 하지만 내가 이 100만 원을 그냥 기금에 출연을 해. 그리고 기금에서 100만 원으로 월세를 지원해줘. 그럼 4대 보험료랑 퇴직금이 안 나오는 거죠. 양쪽이 다 좋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게 작은 개인 사업자 다니면서 할 건 아닌 거. 뭔가 좀 어느 정도 직원 규모나 어느 정도 매출 규모부터 좀 유의미하다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병의원 같은 경우는 법인 전환이 안 돼요. 그러면 개인 사업자에서 거의 높은 세율을 받거든요. 그런 분들은 무조건 하는 게 좋아요. 또 본인의 세율도 높지만 근로자들의 세금도 높아요. 그런 거를 줄일 수 있는 게 이제 사근복인 거고, 일반 개인 사업자는 개인의 세금이 부담되는 법인 전환이라는 또 다른 방법을 할 수가 있어서, 이거는 일반 개인 사업자는 사근복보다 다른 대안들이 많아서 할 수 있는 게 많다.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개인 사업자 중에서는 병의원은 웬만하면 상담을 받아보는 게 좋고, 병의원이 아닌 개인 사업자는 이거 전에 법인 전환 상담을 먼저 받아보는 게 좋아요. 그러면은 병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따로 출연을 해서 이제 거기에서 페이닥터 분들도 지원해주고 이런 식으로 그럼 가능해요? 뭐 페이닥터뿐만 아니라 간호사분들도 계실 거고 그런 분들 다 같이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거죠. 그럼 이게 어느 정도 리소스가 들어가고 좀 어떤 기간 정도가 들어가고 뭐 돈을 얼마나 들어가는지 이런 것들도 예상할 수 있어요? 수수료요? 수수료가 아니라 이제 이거에 필요한 어떤 전반적인 마음의 준비? 마음의 준비는 할 게 없어. 왜냐면 어차피 복지를 위해 쓸 돈을 기금을 출연해서 바꾸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지금 우리 대표님들이 근로자를 위해서 얼마 정도의 복지 부분을 활용하고 있는지 체크하고, 각자마다 다를 거니까 세금 줄이려고 복지하는 건 이상한 거잖아요. 일단 복지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세금 혜택을 얻으려고 하는 거니까 기준은 따로 없죠. 법인 사업자나 개인 사업자나 똑같이 상관없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두 가지가 있었다고 했죠. 무조건 직원들의 상해나 퇴직금 줄이려고만 하는 것뿐만 아니라 플러스 본인의 세금도 많이 줄여줘야 되니까. 그래서 법인 같은 경우는 일반 개인 사업자는 법인전 먼저 고려해 보자라는 게 그런 얘기예요. 두 가지를 다 줄일 수 있으면 더 좋잖아요. 두 가지가 쌍으로 들어갔을 때 그게 더 효과가 더 크니까.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사근복은 되게 기본적인 사근복을 활용하는 거고, 이 사근복을 활용해서 복지해 주세요라는 건 사실 컨설팅은 아니에요. 이건 그냥 이 기금에 있는 얘기를 한 것뿐이지, 진짜 컨설팅은 이 기금을 어떻게 활용하냐예요. 이거를 말하기는 어려워요. 왜냐면 이 기금을 어떻게 활용하는지는 되게 거미줄 좀 복잡하게 연결돼 있어요. 근데 이걸 방송에서 활용하기는 어려워서 그냥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나 사근복 설립했는데 막상 효과를 못 보고 있는 것 같아 라는 분들, 혹은 사근복 관심이 있는데 제대로 된 설명을 못 들었어 하시는 분들은 상담을 오시는 게 좋아요. 그럼 그 뒷단에 어떻게 활용하면 이걸 최고의 절세 방법 만들 수 있는지 제가 설명 한번 드릴 거예요. 이거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어떻게 활용해서 요리하는 거가 중요한 거군요. 그렇죠. 기금 설립은 누구나 다 해요. 그냥 노무사님이 해주시면 돼요. 근데 이걸 어떻게 활용하는지가 중요해. 살짝 스포일러 안 돼요? 스포일러? 저는 어떻게 하냐면, 사업자, 기금, 뭐가 있어, 또 뭐가 있어, 또 중간에 뭐가 있어, 이걸 연결시켜 버려요. 그렇게 되면 엄청난 효과를 봐요. 그거 뭔지 말씀해주세요. 왜냐면 이거는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걸 많이 알게 되는 순간 다른 분들이 컨설팅을 따라한단 말이에요. 세법은 많은 사람들이 컨설팅을 하게 되면 법을 바꿔버려요. 지금 법이 바뀌기 전이에요. 저는 그걸 연구해서 한 거기 때문에 법이 바뀌기 전에 해야 돼. 근데 저만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저랑 이제 우리 변리사님, 그리고 노무사님 공부하는 모임이 있어요. 거기서 연구를 한 거예요. 이게 너무 파격적이야.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영업권. 개인 사업자는 아무래도 한계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법인으로 바꿔버려야 되거든요. 그 바꿀 때 많은 분들이 가장 법인 전환하고 실수하는 부분, 법인세는 2억까지 10%, 200억까지 20%밖에 안 되니까 세금이 되게 적네 하고 법인 설립해버려요. 법인 설립에 세금을 적게 내서 좋아. 근데 나 뭐 집세도 내야 되고 대출이자도 내야 되고 생활비도 필요하네. 급여를 받는 거죠. 받는 순간도 세금이 또 나와. 근로소득자는 유리지갑이어서 세금 피할 길이 없어요. 그럼 법인세 한 번 내지 소득세 또 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포인트는 뭐냐면, 법인 전환을 할 때 법인에서 세금을 적게 내고 돈이 쌓이는 거, 이걸 쉽게 말해 잉여금이라고 해요. 잉여금, 뭔가 돈이 남는 거죠. 이걸 어떻게 뺄 수 있는 전략을 세팅이 들어가야 돼. 근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 영업권은 법인 전환할 때만 받을 수 있어. 그 시기 놓치면 끝나버려요. 그 시기 놓치면. 그래서 이거의 영업권은 이제 뭐냐면, 우리 1층 상가 들어갈 때 권리금 내죠. 그게 이제 뭐 바닥 권리금이든 뭐 시설 권리, 뭔가 이런 권리금이 있단 말이에요. 이 영업권은 과세관청이 그 개인 사업자의 노력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 내 노력을 인정한 거를 감정평가법인에 의뢰를 해. 그럼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평가서를 줘요. 이만한 책자로. 그걸 가지고 내 법인에 파는 거지. 효과는 두 가지예요. 자, 첫 번째, 내가 만약에 3억을 인정받았어요. 그러면 법인에, 이거는 좀 도식해주면 좋을 것 같아, 이해하기 쉽게. 자, 개인 사업자가 있고 법인이 있어요. 이 무형자산을 여기에 팔았으면 돈을 받을 권리. 조금 어려운 이걸 채권이라고 해요. 여기 채권 3억 생기고요. 법인은 이 그림 그려줘. 재무상 대표 딱 T자 그려가지고 오른쪽에 채무가 생겨. 법인은 돈을 줄 의무가 생겨요. 그렇죠? 내 사업을 내 법인에 팔았으니까 법인이 나한테 돈을 줄 의무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그 채무가 생기고 채권이 생겼잖아요. 그럼 여기서 첫 번째 절세 효과가 있어요. 뭐냐? 이 사람은 채권 3억이 생겼으면 세금을 내야죠. 3억을. 권리가 생겼기 때문에 세금 내야 되거든요. 근데 이때 60%를 세금을 안 내요. 3억인데 3억에 대한 세금을 내는 게 아니고 40%인 1억 2천에 대한 세금만 내는 거예요. 원래는 이게 더 효과가 컸어. 원래는 80%를 세금을 안 냈어요. 그리고 70%, 그리고 60%, 또 어떻게 할지 몰라. 근데 이게 영업권만 내려온 거예요. 무형 자산 전부 다. 영업권은 무형자산 일부분이니까. 그래서 하여튼 그런 게 이게 첫 번째 절세 효과가 있고요. 두 번째는, 자, 법인을 이렇게 T자 그리면 여기 돈을 줘야 될 거리 채무 3억 생겼죠. 사왔으니까 뭐가 있어야 돼. 여기 무형 자산이 있어. 이 3억 자산이에요. 이게 경비 처리가 돼요. 5년 동안. 그냥 쉽게 말해서 5년 동안 20%면 3억이면 6천만 원이 세금을 주는 거죠. 와, 양쪽으로 와도 이득이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엄청난 절세 방법이다. 합법적이잖아요. 법인도 5년 동안 비용 처리 폭넓게 받을 수 있고, 그렇죠. 개인도 이제 현금 내가 적은 세율로 마련할 수 있고 하면서 하는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간혹 법인 전환할 때 걱정되는 게 이거예요. 저 이거 돈 모아서 아파트 사야 되는데요. 법인이면 법인 돈이잖아요. 돈 뺄 때 세금 많이 나오지 않아요? 초반에 영업권 많이 설정해 놓으면 60% 세금 안 내고 큰 돈을 빼올 수 있는 권리가 있잖아요. 이제 이거랑 다른 방법들을 같이 합쳐버리면 돈 빼는 전략을 잘 짜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3억 이렇게 하면 3억은 한 번에 소득 처리가 돼요? 아니면 한 번에.
그래서 이제 법인 전환을 할 때 시기가 중요한 거. 내가 만약에 12월에 법인 전환을 했네. 그러면 그 다음 년도 세금이 폭탄이 나와요. 왜? 1월부터 12월까지 개인 소득이 있죠. 거기에 플러스 3억이 얹혀지네. 세금이 확 올라가죠. 건보료 확 올라가. 그래서 법인 전환 시기가 되게 중요하다. 그러면 그때 법인 전환 하기 전에 완전 폭탄 맞겠네요. 거의 그렇게 되면. 그래서 미리 사전에 전략을 짜는 거죠. 그래서 이거 그냥 영상 듣고 따라만 하면 안 돼요. 내가 실제 시뮬레이션 해보고 대표님하고 한 두세 번 정도 미팅 해보면서 미래에 쓸 세금 그리고 4대 보험은 2년 뒤에 나와. 그것까지 고려해봐야 돼.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제 통합고용세액공제. 통합고용세액공제는 역사가 있어요. 원래는 고용증대세액공제랑 사회보험료 세액공제가 두 개가 있다가 계산하기도 복잡하니까 통합고용세액공제가 생겼다. 한 2년 전에. 근데 올해 또 개정이 됐어. 근데 이게 되게 잘만 쓰면 정말 좋아요. 자, 일단은 왜 개정이 됐냐고 하면은 기존 거는 그냥 쉽게 말할게요. 청년이면은 1,450만 원을 한 사람당 세금을 빼줬어요. 만약 10명이었네 그럼 1억 4,500을 빼줘요. 3년 동안 매년 유지만 되면. 근데 내가 만약에 그 다음 연도에 12월 달에 10명 중에 1명이 퇴사했어. 그럼 상식 의료자 수가 12명이 아니고 11.98명, 11.9888 이렇게 되거든요. 조금 줄었죠. 그럼 2년 차에 받을 수 있는 1억 4,500 다 없어지고 3년 차 1억 4,500이 싹 다 없어져요. 그리고 뭐 큰 금액은 아니겠지만 1년 차 때 받았던 0. 몇 명의 분의 세금을 다시 토해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잘 관리하지 못하신 분들은 초반에 사람 많이 채용했다가 세액공제 받으니까 좋으니까 최저한세 걸리면 또 심지어 이 세액공제 다 못 받아요. 못 받고 나중에 더 이어서 받지도 못하고 뭔가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근데 물론 저희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저희는 이거 순차적으로 관리해드리긴 했지만 지금은 좀 아예 바뀌었다. 지금은 뭐냐면 이 사후관리 요건이 없어졌어요. 이게 뭐냐면 내가 올해 10명을 뽑았어. 내년에 3명이 됐네? 그럼 7명 토해내야 되죠. 그게 없어졌어. 너무 좋지만 사실 그냥 좋은 건 아니고 금액이 줄었어요. 올해 1,452였는데 금액이 청년이면 700이고 청년 아니면 400인가 줄었어. 첫 해년도가. 근데 내가 본격적으로 사업을 할 거다. 그럼 공격적으로 해도 되는 거야 이제는. 물론 사업이 잘 돼서 유지가 됐고 늘어났다. 그럼 더 많이 해줘. 2차년도 3차년도. 그래서 이런 것도 사후관리가 없어진 거니까 이제 조금 더 전략적인 게 이제는 좀 공격적으로 바뀌었다. 작년까지만 해도 제가 조금 수비적으로 보수적으로 천천히 늘리자라고 컨설팅을 했다면 지금부터는 공격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통합고용 세액공제가 전제 조건은 4대 보험이 들어가줘야 돼요. 4대 보험이 200만 원 기준으로 근로자가 대략 한 19만 원, 사업주가 한 19만 원 돼요. 부담되죠. 그냥 20만 원 계산하기 쉽게 하면 1년에 240만 원을 부담해줘요. 근데 심지어 근로자가 저 4대 보험 내기 싫어요. 이러면 여기 취직 안 할래요. 라고 할 수도 있죠. 그럼 설령 내가 근로자까지 내준다고 쳐요. 그럼 한 달에 40만 원이죠. 1년에 480을 내주는 거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액공제를 활용하면 유리할 수 있다. 그리고 이번에 지금 난리 났죠. 3.3 다 잡는다고. 예를 들어 음식점에서 인건비 신고를 했는데 3.3이네? 그럼 과세관청이 딱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음식점인데 무슨 갑과 을의 관계일 텐데 무슨 프리랜서냐. 그럼 4대 보험 추징이나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애초에 세액 공제까지 활용을 해서 4대 보험 내주면서 리스크를 줄이면 좋죠. 그리고 세금도 줄이고 이런 것들을 적극 이제 검토해 봐야 돼요. 이해되셨나요? 그리고 제가 지금 이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사금보, 영업권, 통합고용세액공제. 근데 이 세 가지는 각각 봤을 때는 되게 뭔가 되게 좋아 보이는데 이러지만 진짜는 사후관리가 어떻게 되냐 혹은 이 시작 전에 어떻게 세팅이 들어가냐에 따라서 차이가 엄청나게 커질 수도 있고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도 있어. 그래서 이런 거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근처에 이제 세무사님들하고 상담을 먼저 받아보세요. 그 상담이 만족스럽지 않다면 저한테 오셔도 됩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